성형외과 전문의 김지훈입니다. 코 재수술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조금만 조심하지, 조금만 더 신경 써주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참 속상할 때가 많은데 오늘 영상은 제가 단연간 만나본 재수술 환자들을 대상으로 낸 통계입니다. 코 재수술 하고 싶다면 반드시 따라하세요. 코 재수술을 부르는 성형재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쓰이진 않는데 이전에 많이 썼던 것 중에서 L자 실리콘이 진짜 많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수술하기 좀 편한 것도 있고 모양도 잘 나오기 때문에 많이 쓰긴 하는데 이게 최대 단점이 바깥쪽에 좀 피부가 좀 얇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보형물이 좀 튀어나온다던가 부작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거의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 재수술을 부르는 수술 방법이 있다 없다? 예, 있습니다. 우선 실리콘을 넣을 때 뼈와 딱 맞게 넣어야 되는데 뼈에 맞지가 않게 되면은 안쪽에 피 같은 게 차면서 그게 염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조직이 차면서 괜찮아질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콧대 쪽에 보형물이 뜨게 되면은 콧대 쪽을 자극하면서 이제 좀 떠 보이거나 아니면 좀 너무 아바타 같은 느낌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높이를 올릴 때 피부 두께를 생각하지 않고 올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연골이 비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연골 위에다가 진피 같은 걸 올려줘가지고 비쳐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잘못된 수술 방법은 너무 많지만 경력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라면은 하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 오셔서 상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코 재수술을 부르는 습관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정말 환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데 수술 후에 코를 너무 과하게 좀 안 만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나고 나서는 상관이 없는데 자리가 안 잡혔을 때 만지게 되면은 이게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지만서도 보형물이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형물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고요. 또 하나는 초반에 특히 3주 정도는 가벼운 운동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좀 무리한 운동이라든지 얼굴에 좀 힘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 안쪽에서 피가 다시 날 수도 있고 또 피가 차게 되면 또 그게 다시 염증이 될 수도 있고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하면 좋겠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담배입니다. 담배 자체가 혈액순환을 안 되게 만드는데 혈액순환 자체가 안 되면 상처 회복이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안쪽에 다시 흉살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3주에서 한 달은 무조건 담배를 끊어주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코 재수술을 잘하는 병원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의료진인지 최우선으로 봐야 됩니다. 재수술도 사실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재수술에 어떻게 수술해야 되는지를 아는 경우가 실패 확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 병원이나 가서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잘하고 있고요. 코 재수술만을 많이 하는 병원들 있잖아요. 척코 수술도 잘하나요? 재수술을 하려면은 코의 구조라든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좀 알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수술도 재수술이 안 되게 예측하면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수술을 잘하는 사람이 첫 번째 수술을 못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 재수술을 6개월 전에 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이거는 세모로 들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수술을 하려면은 안쪽에 유착이 일어나기 전인 3주 전에 하든지 유착이 좀 풀리는 6개월 이후에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3주 전에는 붓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질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좀 기다려보는 게 맞습니다. 붓기가 빠지면서 원하는 모양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의 붓기라든지 조금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재수술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기 전에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그때는 빨리 조기 교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코 재수술 비싸면 장땡이 맞다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우선 코 재수술이 첫 번째 수술에 비해서 비싼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안쪽에 유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해야 되고 훨씬 더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내기도 첫 번째 수술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비싼 건 당연하긴 하지만 무조건 비싸다고 좋고 잘하는 병원은 아닙니다. 적당한 가격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콜리는 적당한 가격인가 보네요. 저희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흰코는 무조건 절골이 필요하다. 네, 아닙니다. 우선 흰 코도 뼈가 휘었는지 아니면 연골이 휘었는지를 조금 봐야 합니다. 뼈가 휘인 경우에는 무조건 절골을 하는 게 맞고요. 뼈는 휘지 않았지만 연골이 휘인 경우에는 뼈를 교정한다고 해서 연골이 펴지진 않습니다. 이럴 때는 연골을 피는 수술을 같이 하는 게 흰 코를 교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코 재수술은 무조건 3번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네,
아닙니다. 본인의 니즈가 좀 바뀐다던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재수술을 해야겠지만 한 번에 끝낸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 수술도 연령이 점점 어려지잖아요. 어릴 때 했던 디자인과 이제 커서 또 원하는 디자인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사실 스타일은 계속 변할 수밖에 없고 본인이 어울리는 스타일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행을 따르는 것보다는 본인과 어울리는 걸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 재수술하고 싶으면 아무 재료나 쓰고 수술 잘 못하는 의사 찾아서 대충 수술하고 수후에 코도 많이 만지고 담배도 많이 피우세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들 첫 수술이 마지막 수술이 되고 싶잖아요. 그럼 좀 더 꼼꼼하고 성의 있게 수술할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수술 후에 좀 더 자신을 아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리성형외과 전문의 김지윤이었습니다.